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는 호혜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상대에게 주거나 또 받으려는 양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세 가지로 성향을 구분했습니다. 우선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테이커, 받는 만큼만 주고 주는 만큼만 받는 매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기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공 사다리의 맨 아래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건 기버였습니다. 남을 돕다가 정작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해 생산성이 낮거나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져 이용당하는데 테이커에 비해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도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장 성공한 이들 역시 기버였다는 겁니다. 기버는 좋은 평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공을 극대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기버의 성공을 기뻐했기에 이들의 성공에는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공한 호인형 기버는 어떤 게 달랐을까요? 그건 바로 테이커를 상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걸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호구형 기버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어려워했고 상대가 테이커라 할지라도 관계를 지속하며 자신을 소진시켰습니다. 반면 호인형 기버는 누구에게나 먼저 베풀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받기만을 원하는 테이커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처와 기버만 남게 되니까 이 안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가능했고 상생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하게 살면 손해볼 거라 생각하지만 베푸는 행위 자체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착했기에 손해를 본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성급하게 테이커로 확정해서는 안 되고 상호 관계의 입출금을 시시각각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착취적인 관계를 지속하다 역시 착하게 살면 안 돼 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들만 사는 디즈니 월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당들이 넘치는 고담 시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나친 경계심도 분별 없는 이타심도 아닌 세상의 양면을 함께 바라보는 힘이자 테이커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일 뿐입니다. 예전에 한 북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기적인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조카가 예쁘기도 하고 언니도 고생하는 것 같아서 자기 시간을 들여 육아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일상이 사라지고 힘에 부쳐서 언니에게 잘 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 죄책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건강한 경계는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도 흐려지게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 하면 문제는 복잡해지죠.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함께 허우적거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며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계도 없는 관계는 되려 분노와 원망, 자기 연민을 만들고 과잉된 책임감이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의 삶도 도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타인과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도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를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인색해진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물때를 보고 집 화장실에도 물때가 생기네 하며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란 이유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였습니다. 물때가 생기기 전에 언제나 엄마가 청소를 해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말끔히 세탁된 옷을 입었고 밥솥엔 항상 밥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늘 당연했던 그 일상에는 엄마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늘 이런 식이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지루하고도 고된 일이지만 겉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쉽게 간과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물때가 생기고 더러운 옷이 쌓이고 바닥엔 발을 디딜 곳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의 공간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산다는 건 역시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피곤한 아침을 견디며 출근했고 어떤 이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냈으며 어떤 이는 가족을 돌봤고 아이에게 삶을 주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겨웠던 순간들과 버거웠던 감정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삶을 지켜낸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그렇게도 좋았습니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애써온 당신에게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담아 한 번쯤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은 그대의 최선이자 성취였습니다. 사느라 너무나도 애썼습니다. 그리고 잘 버텼습니다. 인생이 정말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땐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끝이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니 되돌릴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 있는 나에게 엄마는 자신도 젊은 시절 우울한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그런 자신이 더 못나 보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팍팍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특별할 것 없는 딱히 해피엔딩도 아니었던 이야기가 종종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못나진다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나 역시 더 못나지지는 않기 위해 다시 살아갈 힘을 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삶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런닝머신 위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더 못나지지 않기 위해 걷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해졌는지 묻는다면 애석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순간마다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에는 의미도 목적도 또 보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날에는 살아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이며 목적이며 또 보상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와 함께 했습니다. 책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안아보라고 합니다. 따뜻하겠죠? 그 따뜻함이 바로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데요. 문득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노력하고 가꿔야 단단해진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